학습 목표로는 조직 내 인간관계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인간관계 관리 기법에 대해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며, 네 번째로 커뮤니케이션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인간관계 기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제1절 인간과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란 사회 속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비교를 통해서 동기나 목적의식을 형성하기도 하고 갈등과 긴장을 하게 됩니다.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의 인간관계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매거닝, 우리 칼 매거닝은 이제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이고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분입니다만, 이분이 이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60 내지 한 80% 사람들이 직장에서 사회적 관계의 부족으로 인해서 해고를 당하고 있다. 이런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얼마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람과 삶의 관계를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삶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몽고의 시트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욕구 충족의 관계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다 욕구를 충족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본적 생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비스라든가 호지시라든가 얘가 이제 주장한 여러 가지 팀워크라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작업 상황으로 통합시킬 수가 있고, 각 개인들은 팀 안에서 심리적, 사회적 만족을 느끼면서 일할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호 존중과의 관계입니다.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상대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서로 위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이를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간관계론 부분들이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그 과정 중에서 초기의 인간관계에 대한 접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89년 로버트 오웬, 그는 이제 영국의 이제 사회개혁가인과 동시에 사회주의자 부분들이죠. 이제 태양의 나라라고 하는 이제 저서를 통해서 근로자 혹사 금지를 이제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1913년도 유고에 문스버그라는 학자가 심리학과 산업 효율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직원의 심리를 테스트한 부분들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기 철학자 이제 폴에슨, 조직은 개인 행동과 조직 행동의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지향적 관리 방법이 도입된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1938년 우리가 이제 버나드의 경영자의 직능의 저서에서 조직이 이제 성공하려면 구성원의 협력을 얻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인간관계론의 발달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의 질서와 논리를 파악하여 인사관리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현대 인간관계론입니다. 1924년부터 1932년에 하버드 대학의 엘톤 메이어 교수의 미국 서부 전기 회사의 호선 공장에서 행한 일련의 실험에서 인간관계론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과학적,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행동과학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행동과학이란 인간관계의 행동과학과 의사결정의 행동과학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행동과학이라고 하면은 근대 조직론의 흐름을 기초한 그러한 과학이 되겠고, 인간관계의 행동과학은 동기유발과 리더십 이론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관계 관리의 기본 원리 중에서 그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욕구 구조와 집단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을 파악을 해서 조직 내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매슬로우가 주장하는 걸 보면은 제1단계로는 생리적 욕구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안전과 안정에 대한 욕구 부분들이 분출이 되어 있고, 요 단계가 끝나게 되면 애정과 나는 어디에 소속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증폭이 되고, 요게 충족이 되면은 자기 존중의 욕구와 또 맨 마지막 단계에 자기 실현의 욕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욕구가 우리가 그 체계를 살펴볼 수 있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생리적 욕구와 안전 및 안정의 욕구가 기본적인 동기유발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욕구가 충족되면은 다음에는 다른 욕구가 등장하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츠버그의 이제 투 요인의 이제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경영에 보다 밀접하게 접근해서 제시된 이론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요인은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으로 우리가 대별할 수가 있는데, 만족 요인은 이제 어떤 성취감이라든가 인정을 받는다든가 어떤 발전적 의지가 있다든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요인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불만족 요인은 어떤 조직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 이제 상사에 대한 어떤 불만족, 또 내가 월급을 받는다 하는 그 급여에 대한 불만족, 작업 환경에 대한 불만족, 또 동료 어떤 구성원에 대한 불만족, 이런 부분들이 불만족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동기 유발은 만족 요인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제 맥그리거의 XY 이론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맥그리거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경영학자입니다. 이분이 주장한 X 이론에는 인간은 일하기 싫어하고 일을 근본적으로 회피하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Y이론은 인간은 일을 천성적으로 좋아하며 책임과 능력을 가진 존재다 라고 하는 거에 바탕을 둔 이론이 Y이론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브레이크와 무튼의 이제 관리 격자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 생산에 대한 관심의 2차원적인 요소가
경영자에 의해 배려되는 정도를 네모 격자상의 경영 형태로 나타낸 표입니다. 5가지의 경영 형태로 집약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이제 과업형, 어떠한 그 과업의 주요 어떤 메인 타스크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 그게 똑바로 처리가 됐는지 이행이 됐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이제 그런 관리자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리 클럽형이라든가 또는 아예 또 무관심을 두는 무관심형이라든가 또 그거에 어떠한 그 이제 컨트리 클럽형이라든가 무관심형의 어떤 중간형이라든가 어떤 그 팀워크를 중심으로 한 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 형태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버나드는 조직의 3대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사소통이 잘 되려고 하면은 협동의 의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원활한 의사소통 구조를 갖고 있어야 이 조직의 3대 요소가 잘 결합이 돼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성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 구성원 간 지식과 정보의 전달 과정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보 특성에 따라 가지고 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출을 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의사소통 구조냐. 그 다음에 이제 채널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인적 커뮤니케이션이냐.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다뤄나가는 커뮤니케이션이냐. 그 다음에 이제 부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냐. 다음에는 이제 바디랭귀지든가 기타 이제 비언어를 통해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정과 목적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들은 공식화된 어떤 의사소통 구조냐, 아니면은 이제 비공식 집단에 의해서 처리되는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냐. 그래서 규정과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 이거에 대한 모델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명한 의사소통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 반드시 같이 수반이 돼야 되고, 또 내용에 맞는 어떤 그 타임 스케줄, 시간 배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누구한테 보낼는지 하는 명확한 송신자는 이제 표시가 돼야 되고, 누가 보냈는지, 그래서 무슨 의도로 보냈는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모든 메시지 부분들은 제때에 보내야 됩니다. 또 이게 제때에 이런 거를 그 수발신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시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에 부합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본적인 구조로 높은 의사소통 욕구를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하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부분들은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적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가 달성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요소와
다시 이제 결부가 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 높은 의사소통 욕구나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구분이 돼서 계속적으로 회귀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효과적 의사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크랩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은 영국의 생화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조직 구성원 간에 메시지를 이제 공유하는 과정 부분들이 이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성과 부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 구성원 간에 정보를 교환을 하고 또 보고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부분들은 공식적인 일을 수행하는 부분들을 대원칙으로 하게 되고 조직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고 또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개인 간의 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들이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성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직 외부의 커뮤니케이션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 수행의 필요성에 의해서 조직 외부인들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통상 이런 부분들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주요 인간관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법이 있는 건지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기 조사입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사기가 충천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기란 도대체가 뭐냐? 공통의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또는 단체의 심정이나 태도의 상태가 어떠냐라는 것을 보고 사기가 높다, 사기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기가 어느 정도 함양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근로자들의 사기 또는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요인과 불평, 불만의 원인 등을 통계적 방법이라든가 태도 조사를 통해서 알아내려는 방법을 사기 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기가 얼마만큼 충천되어 있는가 조사하는 방법은 노동 이용률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동을 어느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1인당 생산성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느냐. 생산성이 낮으냐, 높으냐. 그러면 생산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의도는 많은 생산을 통해서 어떤 성과급 배분들이라든가 자기 보상에 주어진 부분들이 크게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 심리도 사기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근율과 지각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보게 되면은, 이 조직에는 결근율과 지각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했을 때는 사기가 높은 부분들이고, 또 이게, 이 부분들이 높을 경우에는 사기가 떨어진 직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고의 위례에 의한 특정이라든가 고충과 불평의 빈도에 따라서 그 수준에 따라서 사기 부분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인사 상담 제도입니다.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카운셀링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직원이 안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직원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을 하는 과정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상담이라고 한다. 여러분들도 뭐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어떤 거를 이제 지시적 성격으로 이제 상대방한테 상담자한테 이제 충고의 기능을 주는
다분히 지시적 성격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상담 방법을 지시적 상담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상충되는 부분으로 비지시적 상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지시하는 사람보다도 상담을 받으러 온 그 사람, 그러니까 의뢰인 중심의 상담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여적 상담이 있는데, 이거는 지시적 상담과 비지시적 상담의 중간 형태다. 이거 서로 양쪽 부분들을 이제 절충을 하는 협조적 상담을 우리가 참여적 상담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인간관계 관리의 기법 중에 이제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그러한 또 혁신적 제한 부분들이 업무의 성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근로자들의 창의력을 발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 운영이나 기타 경제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일반 직원들에게 제안하도록 해서 그것을 심사하고 우수한 안에 대해서는 적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를 제한제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제도를 하려면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첫 번째로 제한제도는 종업원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아이디어를 완전한 제안으로 완성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제한제도의 담당자나 제안함에 이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네 번째 안으로는 제안 담당자는 제안을 이제 접수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접수된 제안들을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 여섯 번째로 훌륭한 제안은 공개하고 실행에 옮겨서 그 조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포상을 제공을 해서 사기를 올리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소시오메트리. 이거는 이제 소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흡인. 어떠한 그 상황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그 흡수를 해서 같이 이제 공유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관심 또는 거부의 유형을 알아내는데 쓰이는 사회심리학적인 인간관계 연구의 한 기법입니다.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브레인스토밍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인간관계 활성화의 이제 기법을 브레인스토밍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감수성 훈련입니다. 개방적인 분위기를 갖는 자유로운 상황에 모인 사람들이 상호 간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하고 자신이 그룹 내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지를 아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 훈련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로 이제 종기 조사가 있는데요.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욕구나 동기들을 심층 면접이라든가 또는 이제 집단 토론법이라든가 또 어떤 걸 꿰뚫어보는 투영 기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파악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임파워먼트입니다. 임파워먼트는 조직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근로자들의 느끼는 이제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떠한 이제 이제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해준다든지 어떠한 그 중요한 영향력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든지 어떤 역량을 길러서 조직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해준다든지 어떤 또 선택을 해서 사기를 높여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근로자들의 느끼는 그 하나의
힘을 내가 좀 받았다. 인파워먼트가 어떻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구체적 수단으로는 성과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 조직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의 확보, 실질적 의사결정의 파워를 보유하고 있느냐, 또 성과에 기초한 보상을 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인파워먼트가 전체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